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LH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이 헛다리 짚기로 일관하면서도 뜬금없는 검찰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. 이 문제 서정욱 변호사님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서 변호사님, 그동안 정부가 범정부 조사반을 구성한다, 또 770명에 달하는 대규모 수사본부를 구성한다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수사의 노하우와 인력과 능력, 경험을 갖고 있는 검찰은 지금 패싱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게 제일 문제예요. 그렇죠. 그런데 어떻게 LH 이 투기 사태를 경찰이 조사를 해서 밝혀내겠습니까? 이번엔 이제 이거 3기죠. 3기. 그런데 1기 때요. 1기 때도 이제 투기가 많았죠. 그때 노태우 정권 때입니다. 노태우 때. 그때는 이제 그 정부 합동수사단이 검찰이 주도해서 합수보가 있었잖아요. 그때는 이제 987명을 구속했습니다. 13,000명을 적발했어요. 13,000명. 지금 20명이 아니고. 그런데 13,000명 중에 987명을 구속을 했다니까요. 1기 때. 아주 일망타진을 한 거예요. 그다음에 이게 발본세공입니다. 2기 때. 2기 때는 이제 그 2005년 노무현 때죠. 2기 때는 이제 2005년 노무현 때는요. 그때도 이제 검찰이 주도했죠. 근데 그때는 적발한 게 더 많아요. 15,558명. 15,558명. 적발했잖아. 그다음에 구속만 455명. 455명을 구속을 했어요. 이게 바로 검찰의 수사력이고 노하우입니다. 근데 이걸 왜 이번에 검찰을 빼버렸어요? 처음에 이거 한 명, 야, 검사 한 명 없냐 했더니 한 명이었다가 이번에 한 명 더였더만 2명. 근데 이번에 왜 그 검찰을 뺐냐? 두 가지로 저는 봐요. 아, 그래요? 첫째는요. 물론 이제 검찰 죽이기죠. 지금 이제 검찰청을 없애자. 중대범죄수사청 신설하자. 검찰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번에 검찰을 수사팀이 위험한 앞뒤가 안 맞잖아. 검찰 죽이기 일환이 하나 있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 중요한 게요. 진짜 검찰이 나서가 제대로 수사하면 우리 다 죽네. 진짜 나서가 검찰이 수사해가 청와대부터 국토부 다 뒤집어세요. 또 이게 500명, 1000명 구속된다니까? 고위공직자, 특히 민주당이 다 죽죠. 다 죽죠. 민주당이 지금 적발된 게 7명 아닙니까 벌써? 그러면 여기 민주당 의원, 청와대, 검찰이 진짜 나서면 우리 1기 때 987명 구속되고 2기 때 455명 구속됐잖아. 그래서 저는 자기들에게 지은 죄가 두려움. 이 두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검찰을 패싱한 이런 이유로 봐요. 그런데 자기들 조사에서는 청와대도 한 명도 없고 국토부도 한 명도 없다.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워낙 이 LH 사태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재보선은 이제 완전히 끝난 그런 상황으로까지 치달아가니까 이 물타기를 하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어요. 그 2013년 언제 정략입니다. 그때부터 조사를 하자. 의원들 민주당 말고 300명 다 하자. 근데 이게 잘 안 먹혀요. 거기다가 정말 쌍팔년도에 있었던 부산 LCT 특혜 분양 이 무슨 명단이 나왔다. 이것도 또 흘렸는데 전혀 여론의 반응이 없으니까 드디어 내놓은 게 이제 특검 아닙니까? 특검. 이걸 특검하자고 박영선 후보가 이렇게 제안하니까 김태년 원내대표가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 수용을 해야 돼요. 자기들끼리 이제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만 이게 특검을 하면은 어느 세월에 조사를 하겠다는 게 맞는 얘기예요. 박사님도 이제 이거 정치 평론 한 몇십 년 하셨잖아요. 근데 이거 여당이 특검하자는 거 본 적 있어요? 없지요. 이거야말로 비리 사건 전대미문이지. 전대미문. 보통 이게 야당이 특검을 요구하죠. 근데 박영선은 왜 특검을 요구하느냐? 저는 이래 봐요. 박영선이가 이제 이거 선거에 보니까요. 완전히 부동산 투기 문제 때문에 선거판이 망쳤잖아.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내야 되는데 검찰이 수사해 주세요. 이렇게 하는 게 맞지, 원래는. 그러면 이게 또 검찰을 죽이게 하고 안 맞잖아. 그래서 이제 그 특검을 지금 박영선이가 요구하는데요. 그럼 이게 한번 보십시오. 특검하는데 빨라도 2-3달 걸립니다. 특검 그렇죠. 법 만들어야죠. 특검 이게 누가 특검할지 또 이게 임명해야죠.
또 이게 밑에 수사관들 다 이게 구성해야죠. 사무실 구해야죠. 그리고 이게 특검하면요. 예. 전부 이게 결국 검찰이 파견 나가서 수사합니다.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저는 요구 있잖아요. 박영석이가 하고, 이거는 이제 김태년이가 뭐 맞장구 치는 거 있잖아요. 결국 이거 말은 이제 그 선거만 넘기자. 그렇죠. 수사하지 말고 두세 달만 넘기자. 한 예. 달만. 특검하는 이런 척하면서 그렇죠. 넘기자는 거죠. 이런 이제 꼼수인데 그거 쏘을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? 저는 이래 봅니다. 아니 중수청은 수사하고 기소하고 불려고 검찰은 아예 수사해서 손 떼라. 그게 검수완박 아닙니까? 그러면서 왜 또 검찰한테 특검을 해서 수사를 하자 그런지 이것도 논리적으로 전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렇죠. 또 정세균 국무총리는 그 부동산 투기한 사람들을 그 부동산에서는 강제 매각을 하겠다, 뭐 추진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전혀 법에 안 맞는 얘기라고 그러네요. 지금요. 강제 매각도 문제고요. 급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막 던지는 것 같아요. 그다음에 뭐 이익도 실현 안 된 걸 몰수하는 거 있잖아요. 예. 이런 것도 이게 문제고요. 현행법은 이제 이거 좀 흠결이 맹점이 많이 있습니다. 현행법은 이제 그 정보를 이용해 사서 이익을 이제 현실화시켰을 때 처벌한 이런 거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서 저는 뭐 5배를 몰수한다 또는 이게 강제 매각시킨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 들고 국민을 호도하는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법을 만들어가 이제 무기징역까지 때리겠다.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야기고요. 아니, 지금 있는 걸 조사를 제대로 해야죠. 그러니까 결국 저는 국민의 내 눈속이 말라고 온갖 건 이게 그 갖다 붙이는데 지금 정권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? 그렇지만 이제 우리 현명한 국민들 요즘 이게 그 뭐 방송이든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쉽게 속지 않는다. 이래 보입니다. 문제는 정부로 모든 화살이 돌아가니까 뭐 당연히 비난을 받아야 할 만한 사안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정부 내에서는 이제 검찰 책임론을 들고 나와요. 그 앞장선 사람이 박범계예요. 검찰은 그동안 수사권이 있을 때 뭐 했느냐. 작년에 뭐 9월인가 이제 추미애가 검찰한테 뭐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는데 그때하고 지금은 전혀 다른 사안 아닙니까? 그러니까요. 제가 이제 그 현 정권의 그 특징을 한 단어로 어떤 분이 그 칼럼을 문화일보 써놨는데 영어로 써놨더라고요. NAM, TAT, NAM, 남이잖아, 남. 남탓. TAT, 타트, 남탓. 한마디로 이게 남탓 정권. 이거 제가 영어로 써놨길래 이게 뭐 엄청 심오한 뜻이 있나. 이게 남탓 정권인데. 뭐 잘못하면 이게 과거에 물타기, 뭐 박근혜, 이명박 때는 안 그랬냐? 또는 이게 야당이 발목 잡으니까 안 된다. 도저히 안 되면 이게 국민 탓까지 하잖아요. 언론 탓. 전부 이게 남 탓이잖아요. 근데 하다못해 검찰 탓까지 합니까? 검찰 탓? 그때 그 2, 3년 전에 지휘한 거는 일반 기획부동산 있잖아요. 일반적인 그 기획부동산 이런 수사를 지휘한 거는 있죠. 지시한 거는. 부동산 펀드 그때는 이제 아파트가 그러니까요. 막 튀고 할 때 얘기지. 지금 땅 투기 신도시 땅 투기하고는 전혀 다른 지금 얘기예요. 이게 LH 국토부 있잖아요. 이 사전 정보를 이용한 이런 이제 그 정권의 비리 투기 있잖아요. 이거하고는 이게 아무 관계도 없잖아요. 그 말도 안 되는 걸 이게 갖다 붙인 거고요. 검찰 탓하는 거는 지금이라도 그럼 이게 지금이라도 검찰이 수사에 투척 나서도록 해야지. 지금도 이게 못 나가게 하면서 과거에 검찰이 뭐 어쩌고 수사권 있을 때는 왜 못했냐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저는 남 탓, 어떤 검찰 탓 이렇게 제가 보는 거죠. 책임 전가로 보는 거예요. 추미애는 속으로 뭐 대권 생각이 있는지 계속 윤석열을 지금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SNS 글을 쓰는데 오늘 또 보니까 검찰공화국 결과는 부패공화국으로 끝났다 해갖고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해갖고 이렇게 부패공화국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거기다가 이낙연 이제는 대표 물러나고 무슨 선대위 위원장이던데 여기도 검찰은 그동안 뭐 하고 있었나. 이 사람은 말을 그냥 왔다 갔다 해요. 전에는 윤석열 현직에 있을 때는 스스로 결단을 하라 물러나라 그러니까 했잖아요. 그러니까 물러나니까 비상식적이고 뜬금없는 일이다. 또 이렇게 또 비난을 도대체 어느 말이 맞는지 할 길이 없는 사람들이. 추미애 제가 이제 추미애 척건한테 들어봤더니
뭐 윤석열이 잡을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고. 대항마요? 윤석열이 잡을 사람은 자기밖에 없대. 대항만에. 주위에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. 예. 추미애가. 근데 이 추미애가 입이 똑바로 있으면 말을, 입은 삐뚤어지듯이 말은 똑바로 해야지. 지금 이제 그 검찰이 정권을 수사해가지고 부패를 막으려는데 수사를 못하게 막은 게 누구냐 말이에요. 네. 오히려 이게 부패공화국이 되도록 막은 게 추미애 아니냐 말이에요. 그렇죠. 아니 울산 송철호 사건 13명 기소하고 나머지 잡아내려는데 왜 수사권 막느냐 말이에요. 라임 옵티머스 전부 다 잡아내려는데 지금 지휘권 발동해서 못하게 한 게 누구냐 말이에요. 탈원전 수사기에 누가 막았냐 말이에요. 하다못해 개만도 못한 이용구 있잖아. 이용구도 아직 기소 안 되고 있어요. 이용구 있잖아요. 그 폭행했던. 그러니까요. 이게 누가 막고 있느냐 말이에요. 이런 게 그 부패, 권력의 비리, 완전히 그 파헤치려는 검찰을 못하게 지휘권 발동하고 징계하고 온갖 막은 게 추미애 아니냐. 근데 자기가 이제 와서 뻔뻔스럽게 적반하장 거꾸로 말을 하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. 아니 부패 수사를 하려면은 그 반부패 수사부 이런 거 다 축소해 버려 갖고 이제는 뭐 세고뿐이 안 되고 그것도 인원도 확 줄였잖아요. 그리고 검찰에서 어떤 고소 고발이라든가 사건이 일어난 것 말고 인지 수사를 하려면은 정보를 얻어야 할 겁니다. 그렇게 대검에 있는 그 범죄정보수사단인가 뭐 그것도 또 없애버렸잖아요. 그러니까 추미애가. 가장 이게 심한 게 그 남부지검에 네. 정권범죄 합동수사단 있잖아요. 정권범죄 우리 주가 조작 있잖아. 이걸 이게 왜 없앱니까? 이거야말로 이게 여의도의 저승사자였거든. 근데 주식 정권범죄 합동수사단 해체했죠. 그다음에 검찰총장의 눈, 귀, 손발을 다 잘라버렸잖아. 그렇죠. 이런데 밑에 그 참모들 있잖아요. 정보도 수집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. 다 이게 잘라버렸잖아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완전히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버렸잖아요. 네. 그 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 아직 없잖아요.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이렇게 부패가 판치도록 부패 완판, 부패가 판치도록 정권이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뭐 과거에 검찰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아무리 이게 적반하장도 유분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여기서 중요한 게 저는 검찰이 지금 나서야 돼요. 예. 왜냐하면 이게 지금 법으로 6대 범죄를 할 수 있죠. 예. 근데 이 부동산은 부패 범죄 아닙니까? 이거는 이게 권력이 부패 맞잖아요. 그 다음에 공무원이라고 돼 있잖아요. 근데 국토부는 공무원 맞죠? LH는 공무원이 아니라도 예. 국토부나 청와대 다 공무원, 국회의원 공무원 맞죠? 이 말은 우리가 6대 범죄 중에 부패, 그 다음에 경제, 공무원 이런 게 있잖아요. 따라서는 현행법으로도 검찰이 나설 법적 근거는 있다. 이 말씀을 드려요. 그러니까 6대 범죄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이런 사건이 터지면 타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갖고 특별수사본부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. 거기에 지금 부동산 투기를 본인들 얘기대로 이 정권 얘기대로 발본 세건하고 폐가 망신을 시킨다고 한다면은 왜 검찰을 뺍니까? 수사 역량이 있는 검찰을 포함시켜 가지고 특수본을 만들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하면서 지금 이 검찰 책임론을 겨냥하는 것은 물론 뭐 코앞에 닥친 재보선을 넘겨보자는 측면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 윤석열을 겨냥하는 거 아니에요. 당신이 검찰총장 때 제대로 수사를 안 해가지고 검찰이 수사권이 있을 때 안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야? 그거 아닙니까? 그럼요. 여기서 이제 꼭 또 한 명 그 지적해야 되는데 조국이 예. 야 조국 있잖아요. 계속 또 나서고 지금은 이제 그 추미애, 박범계, 조국이가 나서는데 오늘은 이제 그 조국이가 페이스북에 뭐라 했냐면 윤석열이는 이제 그 구밀복금, 구밀 입속에 꿀 바로 그 이제 그 배 칼이잖아. 구밀복금 처음부터 이게 그 문재인이 죽이려고 다 이게 칼을 감추고 있었다. 처음부터 이게 다 정치 지하려고 문재인을 얻으러 했다. 이런 걸 이게 비판하고요. 어떤 뭐 사람들이 윤석열은 처음에는 이제 그 욕심이 없었지 않냐 정치. 나중에 그래 됐지만 뭐 이런 이야기 하니까 근데 이게 소위 부답 웃으면서 말 안 하겠다. 처음부터 순정하고 무욕. 윤석열의 이런 말은 소위 부답이다. 웃으면서 이제 평가 안 했다.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윤석열을 계속 비하하는데 정말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그 조국이든 추미애든 박범계든 이 세 명이 완전히 그 검찰을 죽여서 지금 부패 정권의 그 방탄막 있잖아요. 부패를 지금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비호해보려고 퇴임후까지 이러고 있는데
이 사람들이 이제 오히려 윤 총장을 지금 부당하게 공격하고 있는 아주 이제 그 적반하장의 극치다 이래 봅니다. 유인태 전 정무수석, 노무현 정권 때 정무수석 그런 사람이 최근 어느 인터뷰를 보니까 이제 조국은 그만 떠들어라. SNS에다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는 본인이 국민들의 어떤 신망을 얻었을 때 얘기고 지금은 그 얘기 해봤자 다 조롱거리뿐이 안 되지 않는. 근데 그거를 모르고 지금도 무슨 원한에 사무치는 듯이 얘기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던데 딱 맞는 얘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예. 네, 시청자 여러분 정말 부패 완판 맞는 것 같습니다. 윤석열 전 총장이 얘기한 대로 검찰이 빠지니까 부패가 완전히 판을 치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어떻게든 LH 사건을 꼬리를 자르고 덮어가지고 재보선에서 뭔가 기회를 잡아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우리 시민들, 뭐 서울 시민은 말할 것도 없고 부산 시민들 다 마음속에 이미 4.7 재보선에서 누구를 찍을지 다 결정한 것 같습니다. 뭐 몸부림을 쳐봐도 뾰족한 수는 없어 보입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